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어제 저녁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내란 특검팀은 그 직후에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요. 내란 특검팀이 1호로 기소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법원이 추가 구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구속 만기 3시간여 전에 구속이 유지된 셈입니다.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법원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청구된 체포영장 기각했는데 이유가 좀 특별하더군요. 네,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것이 이제 예정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데 네. 이미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네, 잠깐만요. 지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주요 발표를 할 모양입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리고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셨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김상환 전 대법관입니다.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오용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오용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입니다.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장 후보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참고로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입니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입니다.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네, 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김상환 전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오용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국세청장 후보의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자, 세 분의 인사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접 발표로 들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정리해서 다시 전화해 드리겠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했던 얘기 좀 계속 이어가 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대통령실 인사 발표가 나오는 바람에 중단이 됐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각한 이유는 소환인 조사에 응하면 되지 꼭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을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임의적인 소환 조사가 가능하겠다라는 판단하에서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특검팀에서 이례적으로 특검이 직접적으로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청구했던 것이고 실제로 기각이 됐다. 특검에서는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여러 번 통보했으나 불응했기 때문에 특검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는 특검은 나가겠다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밝히니 그럼 영장은 기각하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이렇게 기각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나오지 않는 거겠죠. 그럼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그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하는 경우에는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임의적인 소환 조사가 가능하게끔 기각은 하되 그 약속을 담보하는 절차들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일단 영장 청구가 기각이 한 번 된 거긴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손해본 건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군요. 오히려 실익이 있었죠. 왜냐하면 특검에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영장 청구 담당 판사님 앞에서 함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그에 반하는 어떤 조치가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28일 날 소환조사 일정이 잡히는 데까지는 굉장히 신속하게 절차가 마무리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체포영장은 기각되었을지언정 체포와 관련한 소환조사 일정은 담보를 했다라는 실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특검이 신변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며 앞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밝히는 소정의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특검이 28일 날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또 뭔가 수정 제의를 했어요? 네, 18일 9시에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28일은 좋다. 하지만 10시경에 출석해서 조사를 응할 것이니 시간을 일부 조정해달라. 그리고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 오전 10시 시간은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로 확정이 됐고요. 다만 비공개로 할지 공개를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내란죄 수사나 영장실질 심사 과정에서 출석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를 요청해서 이 법원 지하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이 법원 앞이나 이런 데 검찰 앞에 등장하지 않고 실제로 지하로 들어갈지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서 출석할지 결정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전 9시에 나오는 거하고 10시에 나오는 거하고 제가 보기엔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시간을 굳이 또 1시간 늦추겠다고 제안을 한 건가요? 일반적인 피의자 사건에서 경찰이 9시에 나오라면 어떻게든 9시에 맞춰서 이제 조율해서 나가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래서 통상 1시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특히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최초의 소환 조사라는 의미에서는 서로 말하는 기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절차에 주도권을 누가 가지냐에 있어서 특검팀은 과거의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담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우리가 수사기관으로서 주도권을 갖고 피의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렇게 소환 조사나 이런 일정에 응하도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한 것이고요.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는 응하지만 내가 수동적으로 굉장히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기 싫다. 그런 측면에서 소환 조사는 응하되 시간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측의 어떤 적법한 권리 보장도 해달라라는 취지에서 시간을 조정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처음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앞으로 2차 소환, 3차 소환 조사에서도 양측의 다른 의견이 개진될 때 또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조은석 내란 특검 팀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바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악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법불악위. 그러니까 법은 귀하다고 해서 아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대하겠다. 한 사람의 피의자일 뿐이다. 이런 입장인 건데 특검팀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건가요? 네, 이번에 오전 10시로 조정 요청은 응했습니다. 1시간 정도 연기해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정했지만 비공개나 공개이냐는 이제 차후 이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향후적인 절차에서도 쌍방의 어떤 기싸움 이런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검에서는 어렵게 특검이 발효된 만큼 예전에 공수처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네. 굉장히 절차적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수처에서 과거에 내란죄 수사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가하는 윤 전 대통령이 병원을 가는 소식을 모르고 구치소에서 기다리다가 후퇴한 네.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공권력이 좀 무력화되거나 그 어떤 상징성이나 지위가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사소한 절차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후퇴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일단 특검의 위헌성까지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하나의 절차마다 굉장히 다른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특검이 법리와 사실관계와 증거로서 윤 전 대통령 측을 압도할 만한 논리로 네.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가, 특히 신변 확보를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일단 1차 소환 조사의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소정의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특검 측도 굉장히 수사의 동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네. 다만 현재 핵심적인 증거는 확보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 측면에서는 수사의 진척과 속도가 날지 향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병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수사에 중요할 텐데 결국엔 구속영장 청구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체포는 결국은 구속 수사를 전제한 여러 가지 수사의 기초 단계에서 신청한 강제 수사의 일종이고 궁극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어떤 진술 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확보된 수사기관의 증거를 포함해서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는가? 네. 추가 기소에 전제된 이 제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에 범죄의 소명 그리고 증거인멸 가능성, 도망갈 염려까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특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네.